오늘은 악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또 제가 악플로부터 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저만의 팁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남에게 욕먹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유튜브를 계속 할 거라면 멘탈 관리를 위해서 나 스스로를 악플에서 어느 정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인간관계에서의 이 감정의 특징을 잘 이해할 때 우리가 이 감정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인데요. 감정은 체력과 마찬가지로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기계가 아닌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그 한계치가 매일매일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악플을 보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당장 기분부터 나쁜데 어떻게 이걸 보고 기분이 상하지 않을 수가 있냐. 악플을 받았을 때 왜 기분이 나쁜 걸까요? 부분적으로라도 내가 인정을 하니까 힘든 겁니다. 내가 상대방의 비난에 기분 나빠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의 비난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김 교수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악플의 종류와 악플러들이 과연 왜 악플을 다는지 그 심리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악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또 제가 악플로부터 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저만의 팁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꼭 악플이 아니더라도 남에게 욕먹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경험해 보셨듯이 어딜 가나 나를 오해하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꼭 있게 마련이죠. 그 몇몇의 사람들 때문에 내 행동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고 불편한 관계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실생활에서는 그런 사람이 불과 몇 명밖에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어떨까요? 지난 일부 영상에서도 드렸던 말씀인데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한 달 동안 먹은 욕이 제 인생 40년 통틀어 먹은 욕보다 더 많았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악플을 받았을 때는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플인데 드디어 내가 악플이란 걸 받아보는구나 하고 신기하고 놀랍기도 했는데 그 이후로 채널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의도치 않게 매일매일 불특정 다수에게 악플을 받게 되면서 내가 유튜브를 계속 할 거라면 멘탈 관리를 위해서 나 스스로를 악플에서 어느 정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악플이나 타인의 비방에서 좀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플이나 상대방의 비난이 여러분의 감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몸의 힘을 체력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음의 힘을 감정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감정력은 부정적인 무엇인가를 참을 수 있는 힘, 힘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체력에는 한계가 있죠.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쉬었다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100이라는 체력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날 100의 체력을 다 쓰고 잠자리에 들 수도 있고 체력을 한 30 정도 남긴 채로 잠자리에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무리를 했다면 마이너스 30의 체력이 된 채로 잠자리에 들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그 다음 날의 체력까지 끌어다 쓴 거라서 다음날 컨디션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저는 이 감정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정적으로 지치는 일 없이 행복하게 하루를 잘 보냈다면 내일 아침에 아마도 100의 감정력을 가지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체력과 마찬가지로 내일 벌어질 일들에 따라서 이 100이라는 감정력을 얼마나 사용하고 잠자리에 들지가 결정될 거고요. 감정력을 사용하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하루 종일 아이들과 씨름하느라 고생한 제 아내는 체력도 떨어졌겠지만 아이들과 감정적인 실랑이를 하느라 감정력이 아마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만약에 아내가 이미 그날의 감정력을 다 써버려서 바닥을 친 상태인데 아이들이 계속해서 보채고 짜증을 내면 제 아내는 더 이상 받아주지 못하고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감정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걸 발견한다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떼쓰고 짜증 부릴 때 감정력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는 제가 받아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관계에서의 이 감정의 특징을 잘 이해할 때 우리가 이 감정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인데요.
감정은 체력과 마찬가지로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기계가 아닌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그 한계치가 매일매일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또 몸을 계속 사용하면 체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감정도 사용하면 할수록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쓸데없는 일에 체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듯이 악플이나 상대방의 무의미한 비판 때문에 불필요하게 내 감정을 낭비하지 말고 내 소중한 감정을 잘 아껴뒀다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감정을 잘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게 내 감정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악플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악플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50의 감정을 그 악플에 이미 써버렸다면 정말 내가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감정이 그날에는 이제 한 50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평생 얼굴도 볼 일이 없는 모니터 너머의 악플러에게 이 아까운 감정을 쓸데없이 허비하지 않도록 내 소중한 감정을 스스로 잘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 감정을 악플이나 상대방의 비판으로부터 어떻게 지킬 수 있다는 말이냐? 일단 악플을 보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당장 기분부터 나쁜데 어떻게 이걸 보고 기분이 상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게 정말 가능하긴 하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플을 받으면 왜 기분이 안 좋을까? 좀 생뚱맞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악플을 받으면 누구나 당연히 기분이 나쁘게 마련이니까요. 제가 악플에 대해서 지난 일부 영상에서 악플의 두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인신공격성 악플이고 두 번째는 내용이 있기는 있는데 아주 기분 나쁘게 전달하는 악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악플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산기슭에서 칡뿌리나 깨먹게 생겼는데 미국은 왜 갔냐? 저는 이 악플을 읽고 당연히 기분이 유쾌할 건 없었지만 그렇다고 기분이 별로 그렇게 상하지도 않았고 사실 그냥 좀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저 스스로를 산기슭에서 칡뿌리나 캐먹게 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또 실제로 그래 본 적도 없고요. 또 만약에 내가 진짜 그렇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거랑 제가 미국에 온 거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악플은 저한테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악플이 저를 기분 나쁘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이런 악플은 어떨까요? 이 악플도 지난 일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예시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서 15년 살았으면 아직 애기다 라고 했던 그 댓글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투머치 진지충이시네요 라고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충이라는 단어는 벌레를 말하는 거거든요. 특정 단어 뒤에 충을 붙여서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상대방을 벌레 취급하듯이 깎아내리는 유행어입니다. 예를 들면 일배충, 맘충 이런 단어들을 악플러들이 쓰곤 합니다. 그럼 제가 이 댓글을 읽고 기분이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네, 기분이 조금 상했습니다. 그럼 제가 왜 기분이 조금 상했을까요? 단지 진지충이라는 기분 나쁜 단어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기분이 상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진짜 이유는 아닙니다. 제가 기분이 상했던 진짜 이유는 제가 실제로도 좀 진지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첫 번째 악플은 사실상 저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건 나한테 전혀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데 하면서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악플이었던 것에 반해서 이 두 번째 악플은 제 실제 모습을 어느 정도는 담고 있는 악플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해당이 되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악플을 받았을 때 왜 기분이 나쁜 걸까요? 부분적으로라도 내가 인정을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 비난이 맞는 말일 수 있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내가 상대방의 비난에 기분 나빠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의 비난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쁠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악플을 받고 비난을 받을 때 한번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의 거친 표현 속에서 과연 내가 동의를 해줄 만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만 잘 걸러서 듣고 그 부분이 내 약점과도 관련이 있다면 고치려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 들어봤는데도 상대방 비난 속에 내가 동의를 해줄 만한 부분이 없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제가 받은 악플로 이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까 악플에서 진지충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도 진지한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의 거친 표현 속에서 제가 동의를 해줄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진지한 면이 있다는 점이죠. 근데 이 부분이 그럼 나의 약점인가? 고쳐야 될 부분인가?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진지한 면이 좋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진지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제 커리어를 여기까지 만들어 올 수 있었고, 또 이 유튜브도 저의 진지한 면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악플의 경우에는 진지충이라는 거친 표현 때문에 제가 조금 기분이 상하기는 했지만 딱 그 정도에서 멈췄고, 그 이상으로 제 아까운 감정을 이 악플에 낭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악플과 비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내가 동의해 줄 만한 내용이 담겨 있는가? 두 번째, 동의해 줄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그게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인가? 이 기준으로 악플과 비난을 보시면 걸러들을 부분은 듣되 많은 부분에서 감정의 낭비 없이 그냥 흘려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악플을 대하는 저의 자세 내지는 악플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는 저의 몇 가지 팁을 정리해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악플러는 사실 나한테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악플러에게 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악플이 달리는 걸 보면요, 영상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엉뚱한 걸로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악플러들은 영상을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보고 악플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냥 띄엄띄엄 보다가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을 험한 말로 써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나한테 큰 관심이 없는 악플러에게 내가 굳이 큰 관심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악플이 달린 건 내 책임이 아니고 악플러 책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악플러들은요, 내 댓글이나 내 영상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다른 먹잇감을 찾아서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악플러들은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을 누군가에게 쏟아내야만 하는데 여러분이 운이 없게도 그 타겟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운이 없어서 걸렸구나 하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셋째, 악플이 달리는 것이 사실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플인데, 사실 제가 이전에 다른 채널을 운영해 본 적이 있었는데 구독자도 얼마 없고 좋아요나 댓글도 거의 없었던 채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번 악플이라도 하나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랬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영상에 악플이 달린다면 여러분 영상이 잘 나가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댓글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 영상 관심도 없고 보기도 싫은데 자꾸 떠서 짜증난다. 저는 사실 이 댓글 보고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 영상을 심지어 이렇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 적극적으로 뿌려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 악플이 많이 달린다는 건 여러분 채널이 잘 나가고 있다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분 나빠할 일만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넷째, 악플을 나의 성장의 기회로도 삼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 생각이나 내 스타일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적나라할 정도로 솔직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걸러서 들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거친 악플들 속에서도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도 올 수 있고, 아니면 내가 편협했거나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을 바로 발견하고 또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악플 때문에 마음 쓰시는 분들께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플을 받고 나서 억울한 마음에 나 자신을 변명하고 변호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악플을 받고 답답하고 억울해가지고 시간을 써서 길게 설명하는 댓글을 달았는데 악플러가 내 글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시는 이유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영상을 좋아해주는 그런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굳이 뭐 악플러들과 싸우거나 변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지혜롭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지나치게 수위를 넘는 악플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신 분들은 너무 오래 참지 마시고 댓글을 잘 캡처해 두셨다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일을 처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요즘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이런 악플 고소건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소가 진행이 되면 악플러들도 금전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악플러들에게 고소 의향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악플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이런 악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